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 소재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라크 동남부 도시인 나시리아의 한 병원에서 이라크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제시카 린치 일병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003년 4월 2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미군 장병과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1991년 발발한 제1차 이라크 전쟁 종결 후 이라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여론에 못 이겨 유엔 무기 사찰단을 수용, 1998년까지 250여 차례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48개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대통령 등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1998년 12월 이라크 후세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이를 빌미로 12월 16일부터 4일간 바그다드와 WMD 개발 비축의 의심을 받고 있는 시설물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이라크에 대한 무기 사찰을 다시 시도했으나 이라크는 자국에 대한 금수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수에서 이라크를 이란 및 북한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9월에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후세인 정권 축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부시 대통령은 2003년 3월 20일 후세인 정권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법 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3일 뒤인 3월 23일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 투입된 미 육군 제시카 린치 일병이 이라크군의 포로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19살이었습니다. 매복한 이라크군의 공격을 받은 미군은 당시 전투에서 11명이 사살되었고 제시카 린치 이외에 4명이 더 생포되었습니다. 전투 중 부상을 당하는 린치 일병은 이후 이라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부상과 관련하여 당시 미국 언론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린치 일병은 이라크군에게 체포되고 수많은 총상을 입을 때까지 죽음을 무릅쓴 전투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4월 1일 린치 일병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전에는 해군 특수부대와 육군 레인저 부대가 투입됐고 미국 중앙정보국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지자 미군 해병대는 나시리아 시내에 있는 이라크 집권당인 파트당 건물을 공격, 이라크군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이 틈에 육군 레인저 부대가 린치 일병이 있던 병원을 둘러쌌고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건물에 침투해 린치 일병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출하는 미군들의 활약상은 비디오로 촬영돼 이후 미 전역에 방송되었고 린치 일병은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각색되어 미국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화와 출판 업계에서도 둘도 없는 흥행 소재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영국의 BBC 보도를 시작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벌린 제1차 이라크 전쟁 때 쿠웨이트의 소녀 나이라의 거짓 증언으로 세계가 놀아난 사건이 있었다면 2차 이라크 전쟁에서는 가짜 영웅 만들기로 또 한 번 세계가 놀아난 것입니다. 당시 린치 일병의 몸에는 총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며 그녀의 부상은 그녀가 탄 험비 군용 차량이 수류탄에 맞아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의 총도 고장이 나서 그녀는 단 한 발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쓴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개뻥이었던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미 특수부대가 맞서 싸웠다는 그 이라크군은 아예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곳에 이라크군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미군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의사 암마르 우다이는 고고고를 외치며 빈총을 가지고 폭발음을 내고 요란한 구출 작전을 벌였던 미군들의 행동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연상케 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빈총을 들고 폭발음까지 내면서
카메라 앞에서 구출작전 쇼를 벌린 것이었습니다.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자 당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내보냈지만 독자들의 항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렸던 제시카의 진실이라는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구출 작전은 더없이 절묘한 시점에 수행되었다. 부시의 협조 요청이 거절당하고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그 순간의 말이다. 린치 일병 구출 사건은 미디어가 낳은 가장 놀라운 보도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미 국방부의 미디어 담당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개입할 전쟁에 대해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일러주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후 제시카 린치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인정하였고, 또한 내가 람보 스타일의 영웅으로 묘사된 것은 미국 언론과 군부가 꾸며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던 람보처럼 엎드렸냐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으며, 나를 구해준 군인들에게 감사하지만 군 당국이 당시 상황을 포장하는 행위에 괴로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 정부는 전쟁 영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의 대학가는 온통 반전 시위에 들끓었고, 부시 행정부의 호전성을 비판하는 세계 여론의 목소리도 달로 높아져 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미군의 사상자가 늘어가자 전쟁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시가 연합군의 수를 늘려 당국을 타개하고자 이곳 저곳에 협박에 가까운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 때 미군의 오폭으로 수십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 오폭 사건은 미국 내의 반전 여론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를 통하여 전해진 뉴스 한 토막은 사태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라크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한 미군 병사를 미군 특수부대의 치밀한 작전을 통해 무사히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가 전해지자 미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찬성론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